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흥 좀 나시라고 오늘 흥난 엔터주 얘기로 시작해 볼게요. 자, YG 엔터가 요즘 막 신이 났습니다. 보석 같은 신인이 등장했다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보이시죠? 트레저. 12인조 남자 그룹입니다. 글쎄요, 이 신인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벌써부터 막강한가 봅니다. 앨범 판매량은 굳이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팬덤의 이 척도라고 하죠. 이 첫 싱글 앨범을 이제 미리 주문한 양이 20만 장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 데뷔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랙핑크도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트레저까지 이렇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면서 YG 엔터가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앨범 판매량으로 이미 게임 끝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면 다시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제시했는데 목표 주가를 최상단 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겁니다. NH투자증권도 KTB투자증권도 미래에셋 대우증권도 이렇게 있죠. 목표 주가를 다 올렸습니다. 업시킨 거죠. 8월부터 바빠진다. 내년부터는 막강 라인업.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려한 수식어가 붙네요. 다만 유한타증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 트레저 다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빅뱅 컴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퍼즐 조각에 대한 아쉬움을 약간 토로를 한 거죠. 챙겨보시죠. 자, 나란히 1년 중 가장 비싼 주가를 뽐낸 엔터 대장주 하나 더 납시오. 바로 JYP 엔터가 있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었나? 찾아보니까 이 수장 가수 박진영 씨가요. 어제 신곡을 발표했는데 오늘 음원 차트 여러 개에서 정상을 휩쓸었나 봅니다. 참 열심히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여전히 보여줄 게 많구나 싶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왕성하시길요. 자, JYP 엔터는 다양한 음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늘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모멘텀이 정말 리얼리티가 되네요. 우리가 주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해서 가장 먼저 언택트를 가슴에 달고 나온 SM도 기대주예요. 4월부터 언택트 공연을 했습니다. 총 6번 정도 했는데 동시에 접속한 그 사람들이 10만 명을 넘은 공연도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이 수익 창출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엔터 3인방이 누가 더 근육이 멋있게 이 펌핑이 됐는지 겨뤄보는 것 같습니다. 엔터 산업, 솔직히 한류를 전 세계로 알리는데 백방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1측에서는 사측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한국을 알렸습니다. 잠시 중국의 방해도 있었죠. 전파길이 막혀서 애를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미 한알령이 해제가 됐을 때 막강한 또 파워를 고스란히 드러낼 거라고 당장 또 하반기부터 앨범 판매도 잘 되고 있고 또 신인들의 활동도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중 확대를 외치는 목소리 여전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산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한안령 그리고 코로나19 산 넘어 산이다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아주 대견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한민족은 뜨거운 예술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핏줄을 물려받은 후예들의 활약은 더없이 빛나죠. 그 불꽃 같은 열정이 안과 밖으로 마구마구 터지길 주식공장이 응원합니다. 그리고 빛나는 우리들 파이팅!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생방송으로 주식공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 가동 잘 되고 있고요. 한 PD님 재료 납품 성실히 맞춰주셨고 저희 주식공장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자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뭐 느낀 점 함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이데일리 실시간 방송이 함께 송출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4시간 팟빵 팟캐스트로도 듣기 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함께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기록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조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이 시간은 기자의 분석으로 듣는 시간이고요. 메트로 신문의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좋아하는 아이돌이 혹시 있으신지요? 예. 저는 학생 때는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신화요? 네, 예, 신화 예. 창조 팬클럽에 가입하기도 하고 어. 그렇게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까지 좋아하는 아이돌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음악을 찾아 듣거나 뮤직비디오 무대 영상을 보는 건 예. 역시 방탄소년단을 아, BTS를 좋아해요. 네. 그럼 이번 IPO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네. 향후 또 투자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그런데 또 군대를 갈 것 같아서 아, 약간 주춤할 것 같아서. 네, 예. 투자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래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아미 팬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네. BTS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다 이제 멋있고 이쁘고 귀엽고 그렇습니다. 예, 네. 한류 전파의 역할들이니까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주를 갖고 계신 뭐 주식공장 시청자분들의 뭐 몇몇도 갖고 계실 텐데 또 대다수 갖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엔터주의 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특징주를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납품된 상황을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그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는요. MSCI 지수 편입 이슈로 강세를 보인 종목들, 그중에 이제 신풍제약 제시를 했습니다. 또 오늘 상한가 간 스페코도 있었고 52주 신고가 간 YZ엔터 분석을 했고요. 타 채널도 고루고루 한 종목 이상씩 있었는데요. MSCI 관련주 뭐 시젠, 신풍제약 이것도 아실 텐데 MTN도 다뤘더라고요. 자, 이데일리 TV는 이외에도 넷마블, 이치한물, 경동나비엔, 한국경제TV가 삼성물산, 한온시스템, HLB, H&M 그리고 매일경제TV는 대한항공, 알루코, S-오일, J콘텐트리, 삼성전자, MTN이 FNF, CIS, 삼본전자, NC소프트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엄지척을 들어올릴 수 있는 취재를 해오셨는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자님, 오늘 전반적으로 요즘에는 정말 이슈가 다양한 종목들을 이 칸을 그 화려하게 또 수식하고 있거든요. 채우고 있는데 네.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좀 드셨어요? 오늘 아무래도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은 MSCI 편입 호재가 그쵸? 작용한 예. 네, 신풍제약, 시젠, 알테오젠인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이 좀 시장에 좋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YG엔터의 신인그룹이 전 세계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주요 엔터 3사를 비롯해서 J콘텐트리 등 엔터주 전반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화물 사업 호조에 따라서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미래차 기대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관련 호재로 한온 시스템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의 이슈 메이커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저희가 전격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가봐야 될 텐데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부터 우리가 다가가면 좋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네. 매일경제TV, 한국경제TV, MTN에서 꼽은 시젠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진단키트 주인 수젠텍이나 랩지노믹스가 실적 발표 후 급락했는데요. 예상대로라면 14일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시젠에 시장에 관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제는
많이들 정말 한 번쯤은 언급이 되는 부분이에요. 7월 한 중순 그 정도, 한 20일 이 정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 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떴거든요. 아무래도 큰 폭으로 오를 것은 알고는 있지만 과연 얼마큼 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기대치도 사실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자, 시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는 그런데 증권사마다 확실히 이 진단 키트주의 실적을 바라보는 그 전망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증권업계 평균치 수준에서 시젠의 2분기 영업이익은 1,349억 원 정도인 것 같은데 1,9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 전망치를 내놓은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가 이 1,349억 원 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면 주가에는 좀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5월 말부터 진단키트 발주 주문이 취소되고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젠도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시장 충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단키트주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600억 원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실제 발표한 건 312억 원입니다. 이건 전년 동기보다 200배 가까이 늘어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건데 랩지 회사 관계자분들은 실적 발표 전부터 증권사가 우리 실적을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되게 우려를 하셨어요. 증권사가 요즘에는 이 진단키트주의 실적을 좀 과도하게 지르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시젠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사실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증권사가 과도하게 높게 잡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증권사 전망 실적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그런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향후 3, 4분기 실적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실적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정확한 수치도 중요하지만 컨센서스라는 걸 항상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센서스를 상회했는지 하회했는지 이게 더 사실 심리에는 중요한데 허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게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앞으로 시즌의 실적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어떻게 나오던가요? 일단 코로나19의 유행이 생각보다 더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하면서 이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약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그런 업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3년 이상의 이런 장기 이벤트라는 건데요. 때문에 이런 시즌의 실적이 단기간에 급락할 이유는 없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한금융투자는 시즌의 영업이익률이 2022년까지 약 50% 이상을 꾸준히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쌓은 시즌은 코로나 이후 이 사업을 준비하기까지 충분한 총알을 확보한 상태일 겁니다. 네. 자, 뭐 앞으로 그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벌이겠다라는 전략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즌이 앞서 저희가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잘 보시고요. 근데 오늘은 3% 약세예요. 28만 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발표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4거래 연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시즌 좀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국인은 5거래 만에 매수로 좀 전환된 포인트가 있네요. 이 부분 좀 챙겨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메이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기자님? 네, 두 번째 종목은 한국경제TV에서 꼽은 삼성물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만년 저평가 기업이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주변에 이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삼성물산이 한 9만 원대 수준에서 자사주를 배분한 적이 있는데 이때 샀던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주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좀 고전하시다가 최근에 주가가 오르면서 직원 내 그런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왜 최근에 재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오늘 52주 신고가를 삼성물산이 장중에 그래요. 이제 그동안 못 갔는데 이제야 가나? 그러면서 한숨을 놓으셨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삼성물산 왜 지금 다시 보기 이런 열풍이 불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예. 사업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사입니다. 건설, 패션, 상사도 하고 있고 계열사를 통해서 바이오, 반도체, 금융 등 모두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계열사 지분 가치를 합한 이런 삼성물산의 가치는 40조 원이 넘는데 지금 현재 삼성물산의 그 시총은 한 22조 원 수준이에요. 이 지분 가치를 차치하고서라도 본업의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런 업계 평가입니다.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지분 가치가 재평가돼야 한다는 리포트가 나왔고 이 주장에 좀 설득력이 얻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점이 지금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8사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삼성물산의 이 건설 부문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이슈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를 취득 원가에서 시장 가격으로 산정하는 보험법 개정안인데요. 이러한 기대 또는 우려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이슈를 불거지게 만들었습니다. 보험원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삼성생명과 이 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약 23조 원 수준의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합니다. 가능성이 높은 건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팔고 또 그 돈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살 거라는 그런 전망에 좀 기대치가 모이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나타납니다. 회사 간 지분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그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를 높이면 높였지 낮출 이유는 크게 없거든요. 이 지배구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삼성물산 주가가 꿈틀대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번에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재편이 삼성물산 주가에 분명한 호재로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본업의 가치가 제대로 다른 것도 있는데 본업이라도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시총이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못 가는 데는. 그리고 한편에는 재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나뉘는데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심리가 좀 더 강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밴드를 좀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시죠. 예. 네, 이런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안타 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IBK 투자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5천 원에서 16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30만 원까지 갈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삼성물산 투자 판단의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와 연결돼 있습니다. 삼성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더 빛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나 뭐 건설 그런 부분으로도 이익에 대한 재평가 과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관심 많으신가 봐요. 소통창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기관의 매수가 오늘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됐지만 좀 더 추세를 그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챙겨보시고요. 삼성물산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장중에 13만 원 선을 터치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주 가볼게요, 기자님. 예. 네, 세 번째는 이데일리에서 꼽은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에 이게 또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블랙핑크에 이어 신인그룹도 등장을 네, 했는데 네, 52주 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게 참 그 보석이라고도 하기도 보물이라고도 하고 네. 하기도 하고 팬덤이 굉장히 두꺼운데 트레저. 자, 이 영향 때문이었죠. 예. 네, 증권업계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하는 추세더라고요. 네, 네. 오늘 KTB 투자증권은 YG 엔터테인먼트 목표 주가를 기존 3만 6천 원에서 5만 1천 원으로 상향했고요.
미래에셋 대우 역시 목표 주가를 좀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전날 YG 엔터테인먼트가 밝힌 신인그룹 트레저의 데뷔 성적과 연관돼 있습니다. 트레저의 첫 싱글 앨범의 선 주문량이 20만 장을 넘어선 건데요. 이는 경쟁 그룹으로 꼽히는 스트레이트 키즈와 TXT의 전해 판매량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블랙핑크의 최근 싱글 성적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는 8월부터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실적 개선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YG 엔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빅뱅까지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나오고 일본 투어가 재개된다고 가정하면 굉장히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는 그런 증권업계 리포트도 네. 있습니다. 네, 오늘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뭐 오늘 그 대표적으로 증권사 리포트의 그 제목에서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8월부터 바빠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빅뱅까지 더해진다면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네, 빛나는 보석 뭐 앨범 판매 이 정도면 게임 끝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긍정적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코로나19 이 타격이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거고요. 우려는 혹시 있을까요? 원래 그 엔터주들이 가장 수익성이 좋은 게 이 해외 투어를 통한 콘서트 그렇죠. 거기서 이제 돈을 쫙 수익이라고. 벌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게 전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돌파구는 분명히 찾은 것 같습니다. 이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라고 네, 여기 화면 들어보셨을 쫙 거예요. 놓고 이렇게 왜 네. 손을 들면서 얘기하는 그런 거. 예. 네, 이게 방탄소년단이 그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네. 지난 6월에 진행한 온라인 콘서트에 유료 관객 75만 3천 명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90분간 진행된 콘서트에서 벌어들인 수익만 250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엔터업계는 이런 온라인 유료 콘서트, 유료 팬미팅이라는 이런 새로운 수익원을 찾았습니다. 또 블랙핑크와 트레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런 음반이나 음원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쪽 수익이 다른 쪽의 손실을 좀 상쇄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가 10월에 정규 앨범을 낼 것으로 예상돼서 올해 YG 엔터의 이런 음반 판매량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엔터주 비중 확대 고려하신 분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코로나19도 있고 한학년도 있지만 되는 곳은 되는구나. 나도 네. 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터주 오늘 잘 갔고 YG 엔터 10% 이상 또 오르고 있어요. 11%까지 올라가고 장중에 5만 원 선을 뚫기도 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슈 특징주 세 가지 다 재밌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메트로신문 손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해서요. 오래간만에 연결하는 거죠. 저희 색다른 시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주식공장 처음부터 같이 해주셨던 분인데 사정상 잠깐 들어가셨다가 오늘 대타로 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일단 연결 좀 해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친근한 오랜만입니다. 그 얼굴이 드디어 나오셨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빨간 넥타이 메고 싶어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잖아요. 연고점을 막 뚫는 거, 종목을 좋은 거를 좀 알려달라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오늘 그런 부분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종합주가지수는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는데 예. 내 종목은 안 간다 이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종합주가지수 다 올라가더라도 모든 것이 가는 건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주도주를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증시경원에 달리는 말에 타라 이런 증시경원을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앞에 방송에서도 지금 뭐 삼성물산 말씀하셨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달 정도 기다리신 분들이 이제 어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주부터 보면은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지금 9%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한 2달 정도 가져가신 분들이 지금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에 가시면은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잖아요. 지금 기다리셔야 돼요. 자꾸 너무 갑갑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종합주가지수 고점 부담을 얘기하는데요. 종합주가지수는 2,400포인트는 좀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100포인트 올라올 때도 고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고요. 2,200에서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증권회사 있을 때 경험을 한번 말씀드린다 그러면요. 제가 바이코리아 펀드 나가지고 IF 때 그때 주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제가 현대증권에 있었거든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돈으로 막 밀어붙이는 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야지 멈추는 것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점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종합주가지수 올라갔는데도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키 맞추기를 합니다. 지난주까지도 뭐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거 고점 부담 느끼면서 지금 매도하신 분들이 지금 못 사거든요. 한번 그 시장 주도주는요 팔고 나면 못 사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은 매매 주체별로 보면 뭐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 800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 지금 160억, 1,600억 매수네요. 그다음에 거래소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막 팔고 있는데요. 수익 내고 파시는 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이제 못 간 종목들 가져가시면서 자꾸 매도하려고 덤비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지금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한 몇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삼성물산부터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차트 모양 보니까 이거는 지금 뭐 불꽃이 나왔잖아요. 지금 뭐 10만 원부터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불꽃이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 터뜨려지면서 13만 원까지 왔거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에서요. 차트 모양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기다리신 분들이 수익 나는 거예요. 이거 기다리셔야죠. 자, 그럼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이 계열사 지분가치 이런 얘기들인데 일단 불꽃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중간에 매도하시면 안 돼요. 네, 가는 종목을 자꾸 매도하고 못 가는 종목만 가져가시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보유하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여기 오늘 DPC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DPC는 역시 방탄소년단 얘기잖아요. 오늘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JYP 엔터라든지 뭐 이제 SM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DPC가 빅히트라는 것이 이제 BTS의 그 소속사잖아요. 상장이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좀 올라왔는데 오늘 또 올라오게 되니까 좀 매도 물량이 자꾸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 이격률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격률 좁히는 그런 모습은 나올 거예요. 중장기 이평선 간에. 그런데 이건 매도하는 시점은 아닙니다. 조금 좀 인내심 가지고 보시고요. 이제 상장 결정돼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그냥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오늘 또 마지막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요. 가지고 있는 분들요. 지금 한 달 동안 왕뿔 났었어요.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첫 반등이에요. 그러면 반등하면 지금 한 달 전에 매수하신 분들이요. 기다리다가 이제 조금씩 수익 나기 시작하니까 매도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자, 오늘 매도하신 분들 같으면은 이거 잘못하면 평생 못 살 수 있어요. 또 올라가면은 내가 판 가격보다 못 사고 그죠? 내려가면 또 겁나서 못 사고 이럴 수 있는데 오늘 2분기 매출액이 한 4,2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60억 정도 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뭐 실적 발표 이후에 내일도 고점이 여기 12만 원 선 올라오면 조금 그 고점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오늘 올라오는 그 이미지는요. 바이오주, 제약주 쪽에도 이제는 손 들고 나갑니다 하는 그런 그 시그널을 보는 걸로 생각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세 종목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 좀 쫓아가시기 좀 어렵다 그러면요. 제가 제약주 오늘 좀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실적 나오는 종목이라면은
균형적으로 보시면서 가져가시고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올라왔던 그런 그 테마 종목들 있잖아요. 뭐 진단키트라든지 화장품 이쪽에 그 마스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뭐 오전장 그리고 특징주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시장이 뒷심이 있나 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장중 변동성은 또 특히 신경 써야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뒷심이 좀 강해 보여요. 코스피 2,450선 터치 그리고 코스닥도 시가 대비 쭉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좀 무난히 마감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또 중간에 보신 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더라도 겁나서 못 가시고 또 가진 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지금 노란 채팅방 지금 열어드렸거든요. 네, 거기 오셔가지고 제 이름 배현철 이렇게 입력하시고 오셔가지고 오후에도 좀 같이 연락하시고요. 오늘 영진작품 다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그 지지난주 2주 전에요. 이게 재료 나오면서 8,000원 이상 올라갈 때 우리 아마 방송 오신 분들 많이 제가 무료 문자 보내드렸을 거예요. 매도 일단 했다가 다시 한번 지금 매수 기회가 왔습니다. 자, 차트 보실게요. 여기도 이제 한번 불꽃이 나왔죠. 이게 지금 이렇게 횡보하다가 불꽃이 이렇게 한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눌림목 주고 또 돌아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 실적은 나쁘지 않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14억 정도 났습니다. 물론 뭐 작년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그런 것들인데 제약주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제약 바이오주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한 달에 걸쳐 놓으시고요. 7,000원 높아지는 거 보시고 이번에 매수 가격은요. 6,400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6,410원에 있었는데 6,400원 매수하시고 목표 가격은 앞에 가격 7,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6,000원 하는데 이거는 뭐 손절하고 나오고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사셔가지고 내일 당장 상한가 올라가고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시간 가지고 가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옆에 횡보할 때 인내심 가지고 지켜봐서 수익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또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오늘은 6,400원에서 좀 한 50% 정도를 매수하셔가지고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요.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저희가 좀 더 출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상승장에서 너무 시호되지 마시고요. 모두 다 브라보 하시는 그런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좋은데 내 종목, 같이 가는 종목 말 타고 같이 가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브라보 하는 전략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시면요. 오늘 또 옥석 가리기 잘해서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길 바라면서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배현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반갑네요.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희 주식공장 함께하고 계신데요. 괜찮은 전략, 질 좋은 전략 드리려고 저희 매일 출연진과 제작진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또 유튜브 함께 소통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관심주 공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호흡 고르고 다시 올게요. 잠시만요. 네, 빠르게 관심주 공장 괜찮은 종목 저희가 알려드려야겠죠. 오늘 이 시간은요.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은요. 최연소 본부장님이랑 타이틀을 딱 달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져요. 근데 궁금한 게 언제부터 주식을 접하게 됐고 이렇게 막 관심을 갖고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최연소라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네, 4살부터 사실은- 하셨나? 막 이렇게 생각이 네, 갑작스러운 이제 질문에 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사실 이제 전공이 경제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전공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면 경제 상황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지 싶다가 주식이구나 해서 잘 그때부터 찾으셨네요. 네. 예. 사실 대학 때도 주식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동아리도 없었고 사실 막 그랬었거든요. 사회 나와서 알게 됐는데 참 이렇게 빠르게 주식을 접하니까 최연소로 본부장을 달지 않나 싶네요. 제가 좀 늦긴 했습니다만 저도 잘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배울 거는 또 잘 배워야죠. 네, 최연소 본부장님. 예.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관심주 어떻게 뽑았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TV는요. 일진다이아, 삼양사, 현대오토에버, 한미약품, GS건설, 삼보모터스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웹젠, JC케미칼, 엠플러스 유니센, 원익PNC, 코프라, 노바렉스를 분석을 했고요. 매일경제TV가 원익 IPS, 윌덱스, 월덱스, SNS텍, 해성DS, 한독크린텍, 포스코케미칼, DB손해보험, LNF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MTN이 SA그룹, 서산, 삼성물산, 현대차,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까지 거론했네요. 종목이 한 2,000개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본다고 해도 좀 낯선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이게 발음이 맞나? 윌인지 월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잘못 얘기하면 좀 고쳐주십시오. 예, 맞게 했습니까 오늘? 네, 네,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네. 자, 본부장님 오늘 1위 채널, 4위 채널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어떤 평가입니까? 네, 오늘 이제 1위 채널 제가 한국경제TV를 꼽아보았습니다. 네. 조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좀 추세를 타는 이제 종목들이 좀 모여져 있다 보니까는 좀 네. 편안하게 바라보는 이제 종목들이 조금 모여 있다라는 이제 판단하에 제가 한국경제TV를 1위로 이제 꼽아보았고요. 네. 4위 채널은 이제 MTN 이제 채널을 꼽아보았는데 물론 이렇게 종목들이 조금 재밌게 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조금은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제가 4위 채널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1위 채널과 4위 채널의 이유가 명확하네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잘 또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뭐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한 걸음 이렇게 또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주식공장이 언젠가 가치가 빛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본부장님 첫 번째 관심주 가봐야 되는데요. 어떤 종목을 저희가 또 볼까요? 네, 오늘 네. 이제 이데일리TV에서 이제 언급이 되었던 GS건설에 대해서 제가 건설주. 다시 한번 짚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계속 순환매가 이제 돌고 있는데요. 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모습들을 보니까는 그동안 소외가 되었던 대형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건설주도 그중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몇 년 동안 소외가 되고 또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또 업종들이 이제 건설주이기도 했었고요. 또 워낙에 업황 자체도 좀 부진한 모습 보이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건설주들이 오히려 좀 더 추세를 서서히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건설주들에게는 좀 가격적인 매력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GS건설이라는 점,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브랜드 이제적인 면에서 좀 강한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건설주들이 어쨌든가 이제 아파트 그 브랜드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GS건설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최근에 또 새로운 먹거리 사업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근에 자회사 자이 메카닉스를 좀 설립을 하면서 승강기 시장에 대한 진출을 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또 GS건설이 지금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부분보다도 좀 더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발판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 건설주 참 이제 경기도 타지만 여러 가지 뭐 정책 이런 부분도 바람도 탄다 이런 부분에서도 보시고요. 자, 그럼 주가 우상향 추세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GS건설의 경우가 사실은 물론 건설주 전체적으로 면을 봤을 때는 정부의 정책도 좀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약 13만 2천 가구 추가 공급 대책 발표로 인해서 이 또한 호재로 좀 작용이 되었기도 했었죠. 그동안 어떤 부동산 시장의
침체라든지 또 해외 수주 부진을 조금은 탈피를 할 수 있을 만한 좀 정책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GS건설의 이제 일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좀 계속적으로 추세를 좀 이어오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좁은 박스권 내에서 조금 흐름이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요즘 들어서 이렇게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워낙에 좀 저가 매력이 있는 좀 대형주들이 받는 추세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일단 GS건설의 경우는 조금 안정적으로 추세를 만들어지고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평선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평선이 서서히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지면서 이 정배열 또한 모습을 좀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GS건설의 경우는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손절 라인은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 25,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건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볼까요? 네, 제가 두 번째 관심주 이제 노바렉스에 대해서 노바렉스.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워낙 올해 내에 너무나 크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항상 뭐 계속적으로 신고가에 이름에 딱 있고. 맞아요. 계속 막 네네네. 주목을 받았던 종목 네.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노바렉스의 좀 사업 내용을 제가 더 좀 면밀히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체인데 물론 제약도 물론적으로 이제 자체 개발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이를 통해서 유통을 하는 이제 ODM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건강생기기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는 이 건강식품에 대해서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이제 트렌드적인 면에서도 이 사업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건강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어쨌든 간 주가 상승에 큰 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요즘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는 뭐 여성용 다이어트 제품이라든지 이너뷰티 제품에 대한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외형 성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이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 들어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남녀노소 모두 다이어트 전쟁은 이어지고 있다. 언제쯤 종식될 수 있을까요? 자, 어쨌든 OEM, ODM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증설 이슈도 꽤나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되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네, 일단은 뭐 캐파가 또 증설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 1분기에 또 공장 완료를 목표로 해서 2분기는 본격적으로 좀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판단을 그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또 하나의 또 성장세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형 성장을 통해서 노바렉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재도약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004월부터 꾸준히 뭐 이제 쉼없이 좀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너무나 조금 크게 올라오다 보니까는 좀 가격적인 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조금은 더욱더 저평가되고 좀 저렴한 가격권에 있는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지금은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계속적으로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1선을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손절가 4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노바렉스 조금은 추세 매매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본부장님. 네, 오늘의 네. 이제 세 번째 관심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궁금한 게 좀 하겠습니다. 많았습니다, 이 종목은.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선주들이 갑작스럽게 너무나 좀 핫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는 네. 올해 너무나 좀 주목이 되었던 종목군 중에 그쵸. 하나이기도 한데요. 예. 뭐 올해 이제 카타르 수주 이야기가 너무나 좀 크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작용된 부분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다만 뭐 최근에 국제 유가가 반등세가 좀 나오면서 조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서서히 개선이 되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올해 초에 너무나 강한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는 오히려 대체적으로 지금부터 급등으로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더 추세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이제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너무나 좀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가요? 예. 네, 일단은 삼성중공업의 2분기 실적이 또 발표가 되기도 그러니까요. 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적자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는 이 또한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저유가로 인해서 시황 침체도 있었고 또 뭐 어떤 해외 장비 업체 엔지니어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일시 기구로 인해서 좀 영향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의 경우가 사실은 일단 지난 6월에 카타르 수주발로 인해서 좀 강한 상세를 보였지만은 오히려 그 뒤로는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 차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지지 라인을 만들고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 삼성중공업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인 5,29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좀 궁금증이 풀렸네요. 자, 그럼 이제 본부장님의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괜찮을까요? 네, 예. 제가 오늘장 관심주는 이제 CJ CGV에 대해서 요즘 또 많이 나오는 네. 종목인데 과연 갈 수 있을까 앞으로도. 근데 있네요. 네.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네, 이제 CJ CGV죠. CGV 이제 다시 네.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뭘 살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좀 안 좋은 그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바닥, 바닥. 맞아요. 근데 이 부분 이제 훌훌 털어내고 이제 날아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최악의 사실은 분기 실적을 좀 기록했었고 워낙에 코로나라는 이 대형 사태로 인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고 이미 결과가 또한 나온 상황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라는 이제 부담이 또 되기도 하겠지만은 오히려 비용 절감을 통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코로나가 장기화가 진행이 되면서 일단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미리 대비를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일단 국내에서도 이 영화 산업이 서서히 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름 시즌을 본다면은 주말 전국 관객 수가 100에서 한 160만 명의 형성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고요. 국내 상영관 수요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예.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상영관들이 점진적으로 또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유상 증자로 했던 좀 자금들이 대부분 중국이라든지 터키 법인 운영 자금으로 투입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CJ CGV가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권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관심주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먼저 일봉의 흐름 살펴보시면 너무나 좀 낙폭 과대된 종목입니다. 고점에서 너무나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미 유상 증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된 부분이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강한 반등으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121선도 돌파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추세를 좀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난 뒤에 이번 달 거래량이 나오면서 또 양봉으로 전환하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저렴한 구간에서 또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관심주로 꼽아보았고요. 네. 매수가의 경우 현재가 부근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시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1,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트레저 얘기 팬덤을 얘기했는데 김진경 본부장님의 팬덤도 큰가 봐요. 저희 그 유튜브 댓글창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종목 잘 보겠다고 응원의 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늘 유익하고 싶은 주식공장 내일도 빠짐없이 12시 50분에 보다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